저는 슬아의 자녀는커녕 반려견도 키우고 있지 않지만 강영우 훈련사와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영상만 봤다 하면 홀린 듯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부터 현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 전문가이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중 한 명인 오은영 박사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견 훈련사의 반열로 올라선 강영우 훈련사가 나오는 영상은 어떤 마성이 있길래 자꾸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찔한 맹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통제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원초적인 스릴과 액션,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견주에게 사이다 일침을 놓는 통쾌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한 상황에 처한 부모와 자식에게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현명함까지 정말 다양한 장점이 떠오르긴 했지만 근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두 전문가의 컨텐츠에 푹 빠져버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영우 훈련사와 오은영 박사님의 콘텐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이자 시청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각 잡고 한번 시청해 볼 것을 권유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개는 훌륭하다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시청하면 제 메타인지가 발달하더라고요. 네, 메타인지. 다른 말로는 자기 객관화라고도 불리는데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메타인지에서 메타란 상위라는 뜻이므로 대입하자면 상위인지라는 말이 되고 그 뜻은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행위이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런 패턴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가 아주 옛날서부터 존재해온 개념이라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의 현인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꼬집는 것이고 공자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강영우 훈련사와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반려견과 견주, 부모와 자식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제 메타인지가 상당히 발달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 따뜻한 위안도 정말 많이 받게 되어서 그 두 분의 컨텐츠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강영우 훈련사와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을 보면서 메타인지가 늘 수 있었을까요? 먼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약 문제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 원인인지 아니면 문제가 발현되어야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인지 상황을 먼저 분석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했던 것이 단순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면밀히 살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 마치 예시 문제를 풀듯 다양하면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뇌에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들로 인해 자주 불안해하고 때론 분노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사연을 신청하신 분들과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솔루션을 처방하는지에 따라 문제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훈륭에 나온 상황과 강영우 훈련사님이 처방한 솔루션을 좀 떠올려 보자면 비단 반려견에만 적용되는 솔루션이 아니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 중에 반려견이 통제가 안 돼서 보호자를 물어서 손에 살점이 패였는데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서 최악의 경우 안락사까지 고려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목줄과 입막에 대신 가슴줄을 매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실패해서 그 상황에 맞는 조치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안락사까지 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목줄과 입마개를 할 생각을 못하고 습관처럼 가슴줄을 매는 거죠. 잠깐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로 답답한 것과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목줄을 잠깐 매는 게 낫겠죠? 근데 웃긴 건 막상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내 문제는 상황이 심각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분명히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뭐 대충 뭐가 문제인지 어렴풋이 알아도 그래서 그걸 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면 되겠죠. 또 반려견을 대할 때 개처럼 대하지 않고 인간처럼 대하는 경우도 흔했는데, 내가 내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이니까 내가 아끼고 싶은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꼈는데 그렇게 의윤화하여 대하는 게 안 좋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과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르다는 거죠. 내 욕심에 의해 내가 내 눈을 가려서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보였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빗대어 바라볼 수 있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금쪽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화내고 거짓말하고 우울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 어릴 때의 모습과 겹쳐 보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을 직접 받진 못하였더라도 과거의 내가 왜 그랬으며 그때의 나에겐 어떤 게 필요했으며 또 그런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엿보고 위로받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영호 훈련사님과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걔는 훌륭하다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열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라 생각하였던 것이 진짜 문제인지,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의 과거, 나의 현재는 왜 그런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위안을 얻어서요.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문제 있는 반려견이네, 견주네, 또는 저 부모와 자식은 참 딱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한번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거울 삼아 비추어 보거나 솔루션을 인생에 직접 접목시켜 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유를 묻는 방식 이유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